자르데입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밥하고 잡채예요. 이 음식들이 건강해서 좋아요. 우선, 김밥이 일본의 스시와 비슷해요. 하지만 김밥의 재료가 더 다양해요. 김밥은 오이, 계란, 당근, 참기름하고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김하고 밥도 있어요. 또한 잡채는 원래 반찬이에요. 하지만 잡채는 진짜 맛있어요. 잡채는 당면, 야채하고 고기가 있어요. 고기 좋아하면 추가해도 돼요. 저는 고기 사랑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추가해요. 김밥하고 잡채는 건강하고 맛있어요. 야채가 많아서 건강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 있어서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김밥하고 잡채 같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우리가 웃었어요. 농담했어요. 질문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 다 했어요. 우리는 애기 같았어요. 한국어를 몰랐어요. 한국말 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친구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이 최고였어요. 제 친구가 질문했어요. 삼촌이에요? 삼촌이에요? 저도 몰라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는 삼촌이 3,000명 있어요. 기라 선생님도 말했어요. 커피 주세요. 오케이. 커피 주세요. 안 돼요. 이런 작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이건 언제나 좋은 추억이에요. 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감사해요. 힘들었어도 한국어 수업이 최고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스입니다. 여러분, BTS 알아요? BTS 너무 사랑해요. BTS 때문에 K-팝을 사랑하게 됐어요. BTS 때문에 춤추는 것이 제 취미가 됐어요. 그리고 BTS 때문에 한국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한국 동아리 때문에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 동아리 때문에 한국 문화하고 한국어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 동아리 때문에 한국어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 동아리 때문에 한국 동아리 때문에 특별한 추억들 많이 만들었어요. BTS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다민이에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김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국을 좋아해서 항상 국을 먹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제가 좋아했던 음식은 돈가스와 짜장면 그리고 팥빙수였어요. 아메리칸 사모아에는 뷔페가 없어서 한국에서 뷔페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음식에 깜짝 놀랐어요. 가끔씩 김치가 없으면 엄마가 단무지를 줘요. 엄마가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인이어서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매운 떡볶이와 매운 김치도 좋아해요. 저도 이제 커서 한국의 매운 음식도 먹어요. 저는 한국 음식과 김치를 먹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 사모아에 사는 호윤서입니다. 저희 반에는 한국인이 저뿐인데요. 그런데도 요즘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온통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고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반 친구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아서 우리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번에 학교 행사에서는 학교 언니들이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사모아 라디오에서도 BTS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저는 지금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아메리칸 사모아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한국의 한류의 열기를 느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메리칸 사모에서 살고 있는 윤서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꼭 한국어를 쓰게 하셔요. 매일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제가 한국어를 쓰면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항상 감사해요. 저는 아메리칸 사모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랑 영어로 소통하면서 부모님들이 영어 숙제 도와주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 여행을 갈 때도 다른 사촌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를 가족이랑 즐길 수 있어서 때로는 질투날 때도 많았어요.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치만 지금은 엄마 아빠 덕분에 웬만한 한국말도 잘 쓰고 알아듣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이랑 영어로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앞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한국어를 까먹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많은 한국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어요. 이번 말하기 대회 덕분에 좋은 추억 그리고 한국어를 한 번 더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주제를 내가 사는 하와이와 한국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사는 하와이와 한국으로 스피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와이를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어도 초짜고 여권 문화도 잘 모르고 심지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친구를 매우 사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8학년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난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앞서가지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감사했던 게 하와이에는 정말 아시아인들이 많았고 인종차별이 거의 없었고 또한 저희 학교에는 전학생을 웰컴해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친구들을 사귀기 어렵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정말 잘 대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막 사귀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주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BTS가 신곡을 내면 항상 저에게 제목 주제를 물어본다든지 가사를 부탁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도시락을 싸우면은 뭐 계란말이가 뭐야 와 너의 김치는 정말 빨갛구나 막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게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물론 한국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모든 대답을 다 속 시원하게 해주진 못하였지만 제가 힘든 데까지 다 대답을 했고 정말 그런 친구들에게 약간 물어보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대화의 중심이 된 것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한국이 유명하게 된 계기에 제가 기여를 한 것도 없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약할 때보다 강할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준 우리나라 위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까지 득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고 이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을 바탕으로 저의 장초생활 확고하게 접해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는 한국인이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면 나도 알아 뭐 이제 나는 한국인이야 약간 내 패스포트도 한국인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정말 한국인이라는 걸 마음으로 알게 되고 나서 제 말이 더욱 신중해지고 힘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발표 수업을 한 게 듣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이 정말 신중해지고 힘이 들어가고 스피치를 할 때 정말 자연스러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성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뿌듯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이 약 1,300명 정도인 것에 비해 한국 학생이 5명 정도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국의 희소성을 띠는 느낌이고 오히려 외국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약간 학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 명으로서 한국의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2,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또 한 명의 대학원생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고급 한국어 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중급 학생들 이렇게 총 3명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의 우리라는 단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 사용되는 I, 니와 같은 단어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우리 집으로 바뀌고 내 가족이 우리 가족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 단어가 만드는 자의 점에 대해 깊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분위기를 보다 집단적인 접근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인과 그 문화의 집단주의에 대해 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인들이 사고방식이 자기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자랐고 집단주의 사상이 둘러싸여 있던 사람으로서 왜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라는 의미가 개개인에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업 전날 저는 처음 가는 곳이 두려웠기 때문에 긴장도 되었죠. 그러나 저나 제 옆자리 사람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의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 그들은 저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저를 우리 친구 데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우리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서두르 도전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미입니다. 한국어 플래그십 학생으로서 강수미는 한국어 공부를 더 잘하려고 무슨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여기 한국어 공부를 더 잘하는 저만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샤워하면서 혼자서 크게 말합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그날의 한 일을 설명하거나 자기소개를 연습해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국어로 생각을 더 잘 정리하게 해줍니다. 둘째는 듣기를 더 잘하려고 주마다의 핑크퐁 유튜브 채널로 더 전래 동화를 봅니다. 저는 집중력이 더 많이 필요한 듣기는 처음 어려워서 주간 튜터링 때 선생님과 함께 전래 동화를 듣고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어를 더 잘하려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실수할까봐 천천궁금하며 항상 한국어를 정확하게 하려고만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수를 무서워하면 학생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나 선배가 한국어를 너무 빨리 말하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실수에서 많이 배우면서 성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어 공부를 더 잘하는 저만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저는 한국에 갔을 때 전에 벌써 한국에서 과일이 비쌌거든 알아요. 제 듣기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제 마음이 아프도록 때 엄청 비싸요. 예, 그렇지만 2019년 여름철에서 유학할 때 제 계획이 어떤 수박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잦은 그것을 관심이 있어요. 매운 수박 냉면하고 수박 빙수 맛있겠네요. 우리 유학 친구랑 많이 관광지를 가기 적이 있어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우리 친구가 대장가장을 먹고 싶다고 제가 항상 수박 빙수하고 수박 냉면을 먹을까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 2번 먹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유학 동안 2번밖에 그냥 수박을 안 먹었어요.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친구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랑 만났어요. 예쁜절 유명 빌딩 걷지 많은 공원이나 갔어요. 그래서 다음 한국에 갈 때 수박 음식하고 어떤 관심 있는 특산물 음식을 먹기 바라요. 네, 우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8명의 학생이 이번에 결승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돼 있습니다. 첫 4명의 순서를 행운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We are now in our last leg of the competition. This section will go over the advanced speakers of the competition. And our first 4 presenters will be Linnea Benson, who is a junior flagship student, and she will be talking about taking walks in Korea. Next up, we have Michelle Bradley, a junior at the university, who has something important to say. And then we will have Claire Everett, who is also a junior, and she will be talking about her experiences at the Korean sauna. And then 4th up, we have Lee Seung-yeon, who is a sophomore, and she will be talking about the 2 types of blankets. 예,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8명 고급 출전자 중에서 첫 순서로 르네아 벤슨의 성북천 옆길 산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북천 옆길 산책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으며 비가 왔던 어느 날에 일어났을 때 바로 자꾸 후두두 하는 소리가 인자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기 전에도 벌써 탐험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으니까 친해진 학생이랑 같이 빨리 출발했습니다. 저희 둘 다 우산이 필요해서 가게에서 산 후 좁은 카페에 가고 속도가 느려진 교통을 보면서 즐겨 먹었습니다. 다시 밖에 돌아왔을 때 별 목적지 없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따라 돌아 금방 성북천을 마주쳤습니다. 인도보다 하천 옆길에는 사람도 적고 자연도 많이 보여서 단계로 내려가서 녹색 산책길로 계속했습니다. 제 밝은 노란색 우산 아래로 보이는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 왼쪽에서 성북천은 작은 바위와 식물의 주위와 사이에 조용하게 흐르고 위에서 분주한 새들이 덮고 멀리 위에 하염없이 변화하는 구름들이 모든 걸 담요처럼 들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릉덩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온도시가 상쾌하게 보였습니다. 공기도 아주 맑고 분위기도 평화적이라서 대도시였지만 나만의 할 수 있는 순간처럼 느꼈습니다. 성북천 건너편에 가고 싶었으면 잠깐 위에 걸을 수 있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천의 흐름을 지휘하기를 위한 부분도 재미있는 거품 모양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산책길을 따라가면서 점점 추워졌는데 결국에 다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왔을 때 도시 소리가 콧노리에 닿는 만큼 고요한 자구리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잦은 자구리에 있는 카페에서 저희는 따뜻한 커피를 사서 다시 기숙사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북천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관광지보다 아마 정북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생활 장소이지만 제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일 작고 평범한 디테일도 배려해서 일상생활에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수 있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미셸 브래들리의 조용한데도 할 말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영어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꿈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처럼 발레리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과 실제로 하게 된 일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흐를 만큼 번역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랑 잘 맞는 언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아버지랑 국가에서라는 한국의 팬티지 역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다른 TV 프로보다 더 재미있고 다르고 새롭게 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호기심이 생겼고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친구 덕분에 한국 음악을 조금 들어봤는데 그때가 바로 처음으로 한국어를 말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소리는 마치 금을 큰 듯이 제가 바랐던 언어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한국어 처음에 들었을 때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한국어를 저에게 더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랫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 2019년 가을 학기에 화해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공중 목욕탕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 부끄러워 많은 소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 씻을 만큼의 나이가 되자마자 다른 사람과 같이 씻지 않은 게 흔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씻을 때 욕실에 수건을 가져가는 것을 잊으면 부모님께 눈을 좀 감아주세요 라고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미국인으로 공중탕에 궁금하게 됐고 2018년에 한국으로 처음 여행했을 때 공중목욕탕에 꼭 가봐야 했죠. 드디어 처음으로 공중탕에 갔을 때 아주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저는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걸 곧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공중목욕탕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당에 몸을 담가봤습니다. 집에서 목욕할 때와 달리 당에 몸을 담그자마자 물이 미지근해지지 않고
제가 잠들기 직전만큼 기분이 곧 포근해졌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남는 힘으로 냉탕까지 어질어질한 머리로 걸어가서 이번에는 찬물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역시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탁구공처럼 온탕과 냉탕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몸을 담궈 피부가 좀 부드러워졌을 때 저는 각질 제거를 받으러 목욕탕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비키니를 입으신 때밀이 아줌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제가 탁자 위에 눕자마자 아줌마는 깔깔한 이태리 수건으로 제 때를 열심히 밀어주셨습니다. 각질 제거는 처음에는 잠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깨끗이 청소되고 있는 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결국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매끈해져서 저는 아픔은 곧 잊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비싼 스파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화 체험을 해주는 한국의 공중탕을 저는 더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고급 그 수준 학생의 순서는 이승연의 두 개의 이불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는 내용이네요. 승연 씨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 집에서 자고 여행과 호텔 예정에 아주 들떴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아빠는 저에게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면 이불 밖에서는 고생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저는 이 표현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어리고 유치한 저는 아빠에게 나 지금 이불 밖에 있는데 나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메롱하고 웃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저는 그 표현의 뜻을 알아냈습니다. 집이 최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왜 엄마와 아빠가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저와 제 부모님한테는 한국이 안전한 이불이었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 두 분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학교도 다니셨고 직장 생활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제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이사 오기로 큰 마음 먹고 하와이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사 오는 게 그 말이 맞다는 증명이었죠. 이불 밖으로 나오신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그때 몰랐지만 고생하시는 두 부모님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는 회사 일을 그만두시고 여기 와서 일을 찾는 게 힘드셔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하시고 여러 다른 알바일들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돌보시면서 일하셨고 영어 배우러 학교도 다니셨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어도 부모님은 제 미국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도 잘할 수 있었고 학교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 노력 때문에 모든 게 잘 됐는지 알았지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편하게 못 살아왔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불들을 정리하시고 밖으로 나오신 부모님 덕분에 저한테는 하와이가 두 번째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표현을 항상 기억하며 부모님이 하신 희생을 생각하며 엄마와 아빠가 뿌듯하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부모님한테도 하와이가 편안한 이불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째 순서로는 맥켄지 믹덜의 나의 가장 무서운 적 요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맥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편없는 요리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해 줬을 때 제 고향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제 고향은 뉴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 뉴멕시코 주입니다. 뉴멕시코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 사이에서 1.8% 아시안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음식을 먹고
싶거나 제 경우에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이 상황은 제 문제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요리사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다행스럽게도 저는 더 나은 요리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요리하기 시작할 때는 악몽이었어요. 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는 양념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간단할 것 같았어요. 치킨, 기름, 그리고 양념이 필요해요. 쉽겠죠?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름에 치킨을 넣자마자 치킨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치킨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화재 경보기를 어렸어요. 불안감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의 다음 단계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화재 경보기는 울리고 있고 치킨은 쓰레기통으로 날아가고 있고 저는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어요. 저는 발이 중고를 배기했고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은 제가 저의 집을 거의 태워버릴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는 조금 무서웠는지 알지만 이제 저는 요리를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주종과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비록 저는 양념치킨을 다시 만들려고 아직 시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의 가장 무서운 적인 양념치킨의 맛설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시리입니다. 제 발표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수술을 하셔야 돼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30살까지 계속 한국에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첫눈에 반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다행히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바다 옆에 있는 도시인 강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미국 텍사스에 가셨어요. 저하고 언니 2명이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제가 7살까지 텍사스에서 살았어요. 텍사스에 살았지만 집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나 음식 취향도 텍사스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10년이 지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와이로 이사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바다 옆에 있는 도시에 사셨는데 또 다시 바다에 있는 도시로 이사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와이 바다가 좋으셨고 차별이 심하지 않아서 하와이를 선택하셨어요. 텍사스와는 달리 하와이에는 아시아인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르면서 문화 차이를 많이 안 느꼈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셨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만남은 드라마와 운명이 같아서 저도 비슷하게 결혼 상대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 중 제가 유일하게 남자친구가 없어서 곧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네, 애슐리에 이어서 그 다음 순서로는 리앤 톰의 한국 음악과 나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계 미국 이민기에 자랑스럽지만 자랐을 때 제가 동양인이라는 게 싫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TV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프로에서 아시아인 주인공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안 등장인물이 있으면 아주 똑똑하거나 바보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것을 배웠을 때 유튜브 영상을 따라 했는데 외국인들 외에 유튜브에서도 아시안 유튜버가 별로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시아인과 달리 백인들이 다 쌍꺼풀이 있는데 그들의 영상을 따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화장을 하는 배웠는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한 아직도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인 가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자랐을 때 저와 같이 보이는 우러러 볼 사람이 없었고 점점 더 백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음악과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시아인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특히 K-pop 덕분에 아시아인들도 예쁠 수 있고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샤이니라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인들이 젓가락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어렸을 때 젓가락을 쓰는지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 샤이니가 청년 프로를 봤는데 그 프로에서 샤이니 멤버들은 젓가락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젓가락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졌고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안 음식 역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아시안 음식 대신에 미국 스타일 음식이 더 먹고 싶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TV 프로에서 샤이니가 다른 아이돌들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으니까 제가 아시안 음식과 문화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한국 음악을 통해 아시아 문화가 고유할 수 있고 아시아인들도 예쁠 수도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 덕분에 저는 아시아인 된 것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로잡은 정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님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친구 어머님은 매일 일본어를 잘하셔서 저는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남긴 샌드위치를 그분이 손으로 집어서 제 입에 넣고 잘 먹어야 크니까 남기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말 제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대하셔서 저는 절대 싫진 않았지만 살짝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2년이 지나 저는 잘 먹고 잘 자라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가족이랑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미국이란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했기 때문에 식사도 잘 안 하고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한국인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제 방을 찾아와서 밥을 해주거나 같이 먹어준 덕분에 저는 가장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난 그냥 오지랖 뿌리는 거야 라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오지랖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오지랖은 원래 옷의 앞자락을 말하고 앞자락이 넓으면 다른 옷을 많이 덮게 되는 것으로 비롯돼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려는 행동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급한 친구 어머님, 또 저를 도와준 친구들의 행동은 다 오지랖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정이야말로 제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교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까워도 못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따뜻함을 접하여 사랑에 빠져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합쳐져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